이번 영상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서론, 결론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까 보다는 어떻게 배우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중심이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이동한 것이죠. 첫 번째 키워드는 학생 주도성 강화입니다. 이전 교육과정이 교사가 중심이 되어 무엇을 가르칠까를 설계했다면, 이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과정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학생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탐구하고 성장하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키워드는 학교 자율성 확대입니다. 학교는 더 이상 중앙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함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변화합니다. 즉, 학교가 지역과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세 번째 키워드는 미래 핵심 역량 중심으로의 전환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교육의 목표를 두는 것이죠. 이러한 핵심 역량에는 창의적 사고, 공동체, 의사소통, 지식 정보 처리, 심리적, 자기관리 역량이 포함되고, 이는 학생이 미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총론에서는 핵심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체계를 계승하면서 학생 주도적 배움과 미래 대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죠. 다음으로 수업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가 학습자의 주도성이기 때문에 수업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겠죠.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탐구하는 수업으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 설계자이자 쪽진자로서 학생의 배움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업이 달라지면 평가 역시 변화가 있겠죠. 이제는 학습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함께 보게 되는데, 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죠. 즉, 평가는 끝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듯 학생은 탐구자이자 배움의 주체이기 때문에 교사는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돕는 설계자이자 배움을 촉진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 수업을 설계해야 하며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비계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핵심 내용에서 강조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이론들을 남은 시간에 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빠르게 서론, 결론 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시험을 치를 당시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던 때라 저는 이에 맞는 틀을 만들어 썼었는데, 올해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서론과 결론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론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이 자기 삶과 학습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배움 중심의 교육의 실현이 학교 교육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혹은 이에 따라 학생의 주도성과 역량을 기르는 배움 중심 교육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서론은 완성이겠죠? 혹은 학습의 주체, 배움의 주체, 배움 중심 교육, 이런 키워드만 넣고 보다 더 서론을 간결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결론은,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주도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배움 중심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혹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자연스럽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교육학 논술은 총 4개의 영역으로 출제되지만 시작이나 끝맺은 문장을 따로 쓰지 않아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 논술 자체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시험 문제를 유추하며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교육학 시험을 응원하겠습니다.